자, 수투부터 좀 해봅시다. 수투 약간 뭐 색다른 문제도 있고 그렇던데. 자, 수투 하고 수원하고 이제 뭐 내신도 있고 뭐 내신 대비를 별로 안 해도 그래도 기본은 하고 뭐 통계 정리할 필요도 있으니까 통계 뭐 시험도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4단원이죠. 혹시 뭐 예제 유제 레벨 1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 없으면 넘어가고. 다행히 없어요? 레벨 2. 2번? 2번은 질문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봅시다. 레벨 2의 2번부터 할게요. 네. 세진이 풀어봤어? 돼? 어? 그냥 객관식이라서 음수가 아니길래 양수에서 돼가지고 찍어서 맞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 F1이 다 뭐야, 객관식이라 다 양수네. 잘했네, 뭐, 어떻게 보면. 자, 가겠습니다. 2번. 자연수. AB는 자연수래. 그런데 fx가 벌써 자연수 긁히고 있죠, 지금. 네. 미지수가 2개밖에 없어. 그죠? 원래 미지수 4개짜리인데 2개는 해결돼 있고 2개밖에 없고 자연수 조건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럼 뭔가 범위로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F1 구하래. F1 구하라는 건 이제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사실 뭐 여기 객관식이라 그죠? 전부 양수값이죠, 그죠? 양수값 되는 뭐 범위를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조건이 우리가 지금 함수값들이 나와 있네요. F형은 왜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F형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니? 물론 뭐 약간 기본기를 하려고 냈나? 싶기도 하고요. 뭔 소린지 알죠? F0은 여기 0 대입한 거잖아. 그 무조건 뭐야? B잖아. B는 뭐래? 얘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뭐 할 게 없잖아, 사실.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수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죠? 곱하기에서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 빨빨. F형은 의미가 없었어요. 됐죠? 그럼 결론은 딱 이거야. 지금 F1하고 F2의 부호가 반대고 F2하고 F3의 부호가 반대라는 게 지금 여기에 명제라고. 오케이? 0은 할 필요도 없다고. 0은 당연한 거니까. 오케이? 근데 1하고 2의 부호가 반대고, 좀 이렇든. 그리고 뭐, 지금 보기에서 보면 F1은 양수값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하고 3의 부호도 반대니까 어때요? 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는 뭐 F0은 양수인데, 그러니까 뭐 3차라고, 초고점에서 양수니까 마지막에 몰라 가겠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 몰라. 아무튼 대충 이런 모양이야. 대충 이런 모양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다 양수라는 게 보장받았어요. 여기가 양수고, 양수라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3차가. 이렇게. 물론 2가 꼭지점인지는 몰라요. 그죠? 극값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튼 음수고, 양수고.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어떤 가능성? 예. 뭐 이게 객관식이 아니었다면 얘네 둘이 부호가 같고 이런 가능성도 있긴 했었죠. 근데 이거는 안 돼. 왜? 우리 지금 F0이 양수라는 거 알죠? F0은 양수야. 근데 F1은 음수고 그럼 다시 양수고 음수잖아. 오케이?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뭡니까? 1. 양수잖아. 그러면 어때요? 무한대로 가면 결국에는 양수값을 찍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뭐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 최고점에서 1이니까 뭐예요? 3차 함수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완전 작아지면 또 음수 무조건 찍거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면 이거는 그러면은 0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서 0 되는 값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 0하고 1 사이에서도 0 되는 값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 1하고 2 사이에서도 0 되는 값이 하나 나와야 되고, 2하고 3 사이에서도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결국에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오케이? 결국엔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0 되는 게 몇 개 필요해? 최소한 4개도 아니고 몇 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해요. 이해돼? 돼요? 다시 이 최고점에서 1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음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양수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0일 때 양수인 거 확실하니까 0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 0인 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럼 1이 음수니까 요 사이에서 0인 거 있고, 뭐 다항함수니까 연속인 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0 되는 게 5개나 되는데 3차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뭐 보기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F1이 양수고, 음수고, 다시 양수. 이렇게 될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1하고 2 사이에서 0 되는 값이 있다.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뭐예요? 2하고 3 사이에서 0 되는 값이 있다. 또 사이값 정리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0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서 또 0인 게 하나 있다. 뭐, 오케이? 있고요. 근데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계수만 보면, 어때요? 0인 게, 그러니까 1하고 3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있어야 되고, 오케이? 1하고 3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서 또 미분계수가 0인 애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그거 아니면 뭐예요? F1은 양수 따지는 건데, 뭐 1 대입하고 이건 너무 노가다니까. 그리고 이게 수투잖아, 지금. 수투니까 뭔가 미분계수를 써야 되겠죠. 아니, 이게 지금 단원 1의 제목이 뭐야? 미분계수 활용이라고. 수투에서 함수값만 찍는 게 있었어? 없었잖아요? 미분계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F1이 양수인 거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F2는 음수인 거 알았고, F3은 양수인 거 알았지만 이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야 돼. 왜? 이거 그냥 뭐 대입해갖고 이거는 범위 찾는 건 조금 너무 노가다의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죠? F'0이 되는 그 값이, 그죠? F'X가 0 되는 값이 1보다 작은 데 하나 있고 1하고 3 사이에 하나 있다. 이걸 뭐 K라고 한다면, X 값을 K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됐어요? 자, 다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그래도 무슨 단원의 메인일까 생각해 봐야 돼. 혹은 무슨 단원의 개념이 들어있을까? 알겠니? 그냥 함수값만 넣어갖고 푸는 거는, 이거는 수투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타입 미분계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아는 거는 일단 F'X 만들어 볼까요? 네. 이거잖아. 아, EAX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로 묶으면, 언제? (3분의 2a일 때 미분계수 0입니까? 0 될 때가? 그러니까, 0. 요건 찾았죠? 아, 여기가 0이구나. 그렇죠? 이건 찾았는데, 여기가, 그죠? 근데 이 3분의 2a인데, 이 자체가 뭐예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얘가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 해주면 2분의 3, 2분의 9. 네.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5잖아. 그러니까 A는 뭐부터?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4.5니까. 됐니? 이해가 됐어요? 다시 논리 구조 다시. 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 조건들이 있었죠. F0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F0은 당연히 양수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F1, 2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되고, 2, 3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이 양수, 음수, 양수 이 경우 해봤고요. 아까 음수, 양수, 음수 해봤죠. 근데 이건 안 됐죠, 그죠? 이쪽에서 0인 거 있어야 되고, 뭐 0인 거 있어야 되고 해서, 오케이? 말이 안 돼서 그거는
확인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요 사이에서 0인 애가 반드시 하나 있다. 요 사이에서 0인 애가 반드시 하나 있다. 이건 뭐 그대로 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미분계수 0인 애 극값이 1하고 3 사이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0 같은 값이 애가 있잖아요. 그죠? 네. 혹은 뭐 감소 증가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반드시 요 사이에서 미분계수 0인 애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 요 뒤로도 하나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쉽게 하나 잡힌다. 그러니까 0하고 3분의 2a에서 미분계수 0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 됐니? 그래서 3분의 2a가 그러면 1에서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3에서 2분의 9 사이에 있고, 그럼 결국에는 a가 2, 3 사이일 때 말이 된다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 하면 되겠죠, 이제. 오케이? 물론 뭐 여기 넣어 갖고 해도 되는데요. 이거 결국에는 이 케이스밖에 안 되니까. 우린 케이스를 먼저 분류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F1, 1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A가요? 네. 이건 양수고, 그 다음에 뭐요? 2 넣어주면 8? 이건 음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3 넣어주면은 27?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말했잖아.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자연수 조건. 그것도 자연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2개나 된다고. 이게 바로바로 딱딱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근데 A의 범위가 2, 3, 4, 3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A가 2일 때, 그죠? 네. 세 개 정도는 넣어봐야지.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A의 범위가 자연수 조건인데 이렇게 유한하게 나오면 3개밖에 안 나오잖아. 노가다니. 넣어서 정리해 보면 되는 중. A가 2면은 그러면 B가 뭐보다 커야 되나? B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나요? 그 다음에 A가 2면은 0이니까 B가 0보다 어때야 돼? 뭐 안 되겠죠. 0보다 작으면 1보다 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안 되겠죠? 버리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면 A가 3이면 B가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나요? 그 다음에 A가 3이면 B가 뭐보다 작아야 돼? B가 4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 다음에 A가 3이면 B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당연한 거잖아. 이 세 개 조합하면 어떻게 돼? 그럼 B는 2에서 4 사이잖아요. 그죠? B는 3이라는 값이 존재하죠. 자연수 조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4일 때 4 넣어주면 되잖아. 4 넣어주면 뭐예요? 1 빼기 4니까 어떻게 돼? 마3? 그럼 B가 3보다 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4 넣어주면 4, 4, 16. B는 뭐예요? 네, 16보다 작아야 되나? 8이구나, 8. 8보다 작아야 되고, 네. 4 넣어주면 4, 9, 36? 그럼 B는 9보다 커야 돼요. 그죠? 네. 8보다 작으면서 9보다 클 수 있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되는 게 한. A는 3, B는 4. 끝. 됐어요? 오케이? 뭐 해설 보면 이제 뭐 곱하기 바로 넣는데 그보다는 이게 부호가 딱딱 찍히니까 그냥 정리해 놓고 접근하는 게 더 보통은 일반적인 접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 곱하기식을 자신감 있게 쓰기 힘들어. 이해됨? 물론 뭐 여기다가 바로바로 넣어서 교집합 찾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랑 뭐 이거랑 차이는 없어요. 이게 더 오히려 간단하죠. 이해됨? 할 수 있겠습니까? 뭐에서부터 긁혀야 돼? 자연수. 근데 2개야, 미지수가. 1개도 아니고 2개야. 자연수 조건인데 미지수가 2개나 된다고? 오케이? 뭔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서 맞는 스타일이 문제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F0은 의미가 없으니까 날리고, 네. 뭐 무조건 음수면 방향의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는 건 F1, 2, F2, 3. 그러면 음수니까 F2랑 1, 3이 부호가 같고, 그죠? 2만 부호가 다른 거죠. 오케이? 근데 1, 3이 둘 다 음수고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음수고 양수인 경우는 아까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F0은 또 양수 나와야 돼서 해보면 해가 0 되는 값이 너무 많이 나서 3차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건 버리고 다시 이 경우, 그죠? 1, 3이 양수고 2가 음수인 경우면 결국에는 감소 증가가 바뀌니까 요 중간에 미분계수 0인 애가 있어야 된다. 1,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뭐 이게 1, 2 사이에 있는지 2, 3 사이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고 어쨌든 1,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러고 뭐 부호가인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6번 해볼까요? 6번은 이제 뭐 절대값이 있어서 좀 빡세 보이는 듯한 문제죠. 절대값 때문에 빡세 보이는 거지. 실제 빡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6번 가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모두 2인 2차 함수 fx와 3차 함수가 있대요. fx는 2차, gx는 3차. 1에 했죠? 이렇게 있는데, 다음 조건. 그럼 미지수가 여기 3개고, 지금 여기 3개였는데 하나 있으니까 2개고, 3개고, 그죠? 네. 미지수 5개야. 그냥 5개를 풀 리가 당연히 없죠. 미지수 5개짜리 풀려본 적 있어요? 없다고. 자, 가봅시다. 자, 가조건. 함수 fx는 극소값. fx. 이거야 뭐, 그죠? 여기 fx 그린다면, 여기가 마팔이라는 거죠. 네. 뭐 이거는 이제 표준용어로 하면은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나가 포인트겠네요. 리미트 마이너스 1 극한으로 갈 때 절대값이 있네요. 얘가 존재한대. 이게 포인트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얘네가 극대값도 가진대요. 근데 사실은 뭐야 이거 2차랑 3차 더해봐야 뭐야 3차잖아. 오케이? 물론 얘가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극대값이 있게 나온다. 그럴 때 f2 더하기 g. 그러니까 결국엔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를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죠? f2 더하기 g거라니까. 그러면 사실 둘이 더하면 fx는 사실 의미가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2차고차 2라는 게. 안 살죠? 그럼 이거를 의미가 최대한 살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가 포인트일 겁니다. 그냥 더하면 2차항의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얘랑 섞이면서 정리되어서 없어질 거 아니야. 이 2라는 게 다른 숫자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여기 완전 미지수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도 그러니까 둘이 이게 더하는 건데 얘 최고차항 계수가 있다면 이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줘야 돼. 그거 아니면 나올 리가 없다. 문제를 판단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여기에서 미지수를 가장 줄 수 있는 최소값이 마팔이니까 뭐 fx를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 2에 그죠?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a라고 할까요? 문제에 있어서 상관없죠? 네. 이렇게 쓰면 fx를 최대 미지수 1개짜리로, 그죠? 미지수 1개로 줄일 수 있죠? 이해됐죠? 아니면 뭐 미분 때려서 0 대입한 거, 뭐 8,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좀 생각해봐. 뒤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얘 뭐 절대값이 들어있고 몇 제곱을 했어요? 세제곱을 했어요. 자, 세제곱은 부호를 바꿔야 안 바꿔요? 세제곱 부호 바꿔 안 바꿔? 세지? 뭔 소리냐, 또. 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얼마야? 2의 세제곱 얼마야? 8.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얼마야? 부호를 바꿔야 안 바꿔요? 아니, 씨! 그것도 판단 안 하고 문제 어떻게 풀어? 그니까 대답을 잘 해. 포인트가 그건데 당연히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지. 막 나온다고 하나? 그러면 이거 못 푸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대처시 넘어가는 거니까 못 푸는 거라고. 보자마자 절대값 좋았잖아. 부호가 중요하잖아. 세제곱을 생각해봐. 얘는 부호를 바꿔 안 바꿔? 아무 상관없잖아, 부호랑. 이해가 돼요? 얘는 부호랑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극한이 뭐라고? 존재한다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뭔 소리야?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fx, gx 뭐야? 그러니까 뭐 2차, 3차 곱하면 5차 어쨌든 다항식이잖아, 다항식.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야. 뭐 갑자기 막 끊어지거나 극한값이 이럴 리가 없다고. 극한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얘는. 이해가 돼? 근데 분모는 어때요? x가 말보다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잖아. 절대값 들어가면 뭐 그거밖에 더 있냐? 부호 바뀌는 거 생각하는 거 더 있어?
다시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뭔 소리라고?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은 뭔 소리야?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x가 말보다 작은 데서 갈 때랑 x가 말보다 큰 데서 갈 때, 즉 자극하나 우극한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말보다 크면 뭐예요? 이 전체의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분모가 어떻게 돼? 그냥 x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끄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세제곱분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에, 그죠? 예.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근데 이 극한하고 이 극한이 어떻대요? 같대요. 지금 뭐가 부호가 다른데? 그죠? 분모의 부호가 다르잖아.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분자도 불연속이면, 분자도 뭐 자극한이, 우극한이 부호가 서로 반대면, 오케이? 자극한, 우극한 서로 부호가 반대면 뭐 마마 곱하면 플러스 되고 풀 곱하면 풀 되니까 가능하잖아. 이해가 돼? 근데 fx, gx는 뭐야? 이거 다항함수잖아. 오차함수 됐잖아. 그지? 이해됐죠? 근데 얘가 갑자기 자극한, 우극한이 마이너스 1에서 다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해가 돼? 분모는 서로 완전히, 그죠? 다른 부호로, 여기는 당연히 제거돼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걸 제거하고서도, 이해됩니까? 남은 부분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근데 fx 곱하기 gx는 어차피 마이너스 가면 같은 값으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인자를 제거하고 남은 값을 뭐 t라고 한다면 얘 분자는 무조건 어디로 가? t로 간다고. 근데 얘는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t고 플러스 1분의 t니까 결국 뭐야? 마이너스 t하고 플러스 t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럼 t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요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럼 끝났지. 네. 즉 이게 분모는 완전 다른 데로 가는데 분자 같은 데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뭐 단 이 x 플러스 1 세제곱 제거하고도. 그러면 fx, gx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일단 이 세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네. 그죠? 그리고 최고차항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이거 4가 되겠죠. 4에 뭐예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남은 부분이 이제 2차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남은 부분이 2차가 더 있을 텐데 여기에도 최소한 뭐예요? 이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적어도 하나는 더 있어야 0으로 가서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지만 극한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야. 결국 이 문제는 크게 있잖아. 사실은 이거는 1단원 문제야. 극한 문제잖아, 사실은. 오케이? 뭐예요? 절대값이 있어. 작을 때 클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미묘하게 바뀌는데 부호가 바뀌어도 극한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얘도 같이 부호가 바뀌어주든가 아니면 얘가 뭐예요? 부호를 씹어 먹든가. 밖에 없는데 얘는 연속이니까 당연히 부호가 바뀔 리가 없잖아. 자극한, 우극한이. 이해가 돼? 그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인자 제거하고 남은 것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 이미 이 설계 자체 딱 시작하면서부터 당연히 x 플러스의 세제곱은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쯤 더 있겠구나 라는 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예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접근할 때. 우리가 실전적으로. 이해됐어요? 이해가 돼? 세진아? 전혀 이해되는 눈빛이 아닌데. 전혀 아예 안 되는 거지 그게. 다시 이해 안 돼? 봐봐 잠깐만 얘 봐봐. 마이너스 1로 갈 때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분모가 크면 뭐가 돼 부호가 플러스가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분자를 놓고 어때야 돼 둘이? 그럼 분자 자체도 부호가 어떻든가? 다르던가. 달라요. 분모가 다른데 지금. 아니면 뭐던가 아예 0이던가요. 근데 얘는 당연히 연속이네잖아. 미분 극한 존재하잖아. 다를 수가 있어 부호가? 없잖아. 아니 연속이는 뭐 그죠? 예. 오케이?
부호가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라고. 이해가 돼? 단 뭐 제거하고도 0인자 제거하고도 0인자 이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걸 제거하고도 x 플러스 1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1의 몇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4제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이 gx가 4제곱을 가질 수 있니? 0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해야 되는데 이게 2제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가? 다시 얘는 극소값이 마팔이라고 했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극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즉 마이너스 1에서 얘가 접할 수가 있냐고 없냐고.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없죠 얘는. 그럼 얘는 최대한 가져봐야 몇 개 가질 수 있어? 하나 가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다 누가 가져가야 돼? 얘가 그죠? gx가 가져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 극대값 있다의 조건 범위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얘 아니면 얘가 뭐라고? x 값이 0 되는 값 중에 하나가 얘도 한 개는 가져가야 되니까 한 개는 가져가야 되잖아 얘도.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극대값이 있을 때 없을 때. 즉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는 극대값이 없나 보지. 이해가 돼요? 동원? 열심히 뭘 쓰기라도 하든가 아니 네 수준에 맞는 걸 풀든가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마. 보고 있는 거야? 안 보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1번 경우 2번 경우 나눠서 해보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식을 fx 더하기 gx 식을 만들어 봐야 알겠죠. 이거는 만들어 보기 전에는 몰라요. 사실. 알기 어렵다. 됐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난 요거 좋아하니까. 내 이거 좋아하는 거 알죠? 이거 제곱이 이거 2배, 그죠? 최고점 x가 2니까 원래 이거의 제곱이 이건데 이 2배 곱한 게 오케이? 2배 곱한 게 얼마야? 8이잖아. 그러면 반 나눴으면 4죠. 뭐의 제곱이 4니? 2의 제곱이 4죠.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1이 되나? 2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건가요? 마일 3일 때가 있고, 그죠? 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일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근데 이거 뒤로 2니까 뭔 소리 알죠? 이거의 제곱이 이건데 2배 됐다고. 2배. 오케이? 그러면 반 나누면 4. 뭐의 제곱이 4야? 2죠, 2. 그러니까 그러면 이만큼 뒤로. 그럼 이게 마 3, 마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 5. 그러니까 fx는 요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온다. 그 2가지를 fx 더하기 gx에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이거랑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각각 미분해서 그죠? 이차 함수에 극대 극소 있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부터는 뭐 노가다니까. 확인해서 극대값이 있는 경우를. 극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3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겠죠. 오케이? 판별식. 그러니까 도함수. fx 더하기 gx니까 이제 이거 미분해가지고 판별식 x축과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건 여기부터 완전 노가다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됐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4번? 혜진아, 이거 알겠어? 아니, 절대값이 나오면 오히려 너무 뻔하다니까, 이제? 너무 흔한 거야. 야, 생각해봐라, 야. 그죠? 야, 드라마 보면은 딱 봐도 누가 범인인지 나오잖아, 금방. 그죠? 그죠? 왠지 주인공한테 친한 척하고 잘해주는 것 같은 약간 이상한 아저씨가 범인이잖아, 보통.
그죠? 앞에서 잘해주는 사람. 그죠? 뭐, 그렇게 눈치를 까고 풀어야지, 사실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네. 절대값이 나왔으면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거. 이걸 못 푸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함수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 거죠. 인 모든 두 실수 x1, x2 모든이야, 모든. 결국에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여기 범위 안에서라는 거죠, 그냥. 두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p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실수. 네. 실수니까 또 역시 연속적인 거죠. 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a의 원소 중에 자연수 10개. 그럼 범위 잡으라는 거죠. 10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을 합. 정수 스몰 a. 아, a도 뭐야? 정수 조건이었대. 역시 정수 조건이에요. 그죠? 네. 스몰 a의 합을 구하래요. 정수 조건 확인하시고, 그럼 조건이 뭐야? 봅시다. x1보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너무 표현이 좀 별로다. 그죠? 네. 그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지. 그죠? 왜 있는 거야? 어차피 이거 할 거면서. 아, 뒤에 x1, x2일 때가 또 있어서? 아, 오케이. 그래도 좀, 자, x1이랑, 근데 x 값이 같으면 저거다라는 건, 그것도 웃기잖아.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x1, x2. 아, 이거 정의하려고. p라는 값은, 뭐예요? 더 크면 쭉, 분모가 0이 아니면 이 뜻이네요, 그냥. 그죠? 네. 분의, 2 빼기.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둘이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모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0이면 뭡니까? 예. 분모가 0이면 오케이? 자, 뭔 소린지 읽으면 되는 거네요. 자, 뭔 소린지 읽어봅시다. 일단 뭐 이거는 뭐 거창한 뭐 이런 거고요. 이건 뭐 3차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요. 예.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그죠? 예. 일단 미지수가 그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3차 함수. 그럼 뭐 얼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거 하기도 전에 그냥 미분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정수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A가 뭐 그죠? 이거는 A에 따라서죠. A에 따라서 0,A 지나가니까 A가 만약에 양수면 뭐 이렇게 돼서 그죠? 얘는 fx는 계속 증가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A가 0이면 딱 이렇게 딱 되는 0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A가 0이하면 이런 모양이고 fx가 A가 음수면 이제 뭐예요? x축이랑 두 점 만날 테니까 이제 극대극소가 존재하고 뭐 이런 얘기죠. 됐죠? 뭐 이런 얘기고요. 예. A가 음수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는 실수 P의 집합이랍니다. 자, 갑시다. 그죠? 예. 이게 뭔 조건인데 잠깐만 요게 뭡니까? 평균 변화율 아니야. 평균 변화율이죠? 오케이? 평균 변화율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평균값 정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야? AB에서 연속이고, 그죠?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죠? 얘네 둘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값을 갖는 미분 계수가 반드시, 그죠?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미분 가능함. 오케이? 이 C가, 뭐, X1, X2라고 할까? 네. 2 사이에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값을 갖는, 그럼 2분의만 따로 따지면 되겠죠. 네. C라고 할까?
뭐 문제 C 해도 되죠?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 됨? 이해가 돼요? 네. 자, 다시 P의 집합은 지금 P의 집합은 얘네 둘이 다르면 P의 값은 어떻게 돼요? 둘이 다르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뭐예요? 2분의 1 F 프라임 C 값하고 같은 x1, x2 사이에 있는. 근데 x1, x2는 결국에는 최대 마이너스 1 이거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는 모든 미분계수하고 거의 다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마1이고 마2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0인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두 x1, x2 잡으면 이거 평균 변화 0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0인 거 나올 수 있고요. 뭐만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뭐 이게 평균 변화율 이거면 이거랑 같은 값은 당연히 뭐 최소한 한두 개 있는 거죠. 오케이? x1, x2가 여기면 이렇게. 이거랑 같은 거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값은 뭐예요? 이 평균 같은 값은 미분계수랑 같을 수 있고 이제 조심할 거는 뭐랄까 이게 딱 그 값이 두 값이 안 나오고 하나 유일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뭔 소리냐면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미분계수 자체는 0일 때가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분계수 자체는 0일 수 있지만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떤 두 개를 잡아도 0인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아? 다시 미분계수는 0까지 존재가 가능하죠. 0도 있죠. 미분계수. 오케이? 근데 평균 변화율 중엔 0이 있어 없어? 0이 없어. 요게 하나 딱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중엔 없지만 미분계수에는 존재할 수가 있어. 즉, 이 범위 안에서의 미분계수의 범위가 평균 변화율의 범위보다 더 클 수 있다. 더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요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사실 이건 너무 어렵고 디테일한 포인트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 다시 평균값 정리는 거의 대충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 거의 대충 이 범위 안에서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뭐의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나 미분계수나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거의 그냥 도함수처럼 풀어도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단 안 될 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 0 같은 거 얘만 존재하고 요 사이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증가만 하니까 미분계수 0인 순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서는 평균 변화율 0인 순간이 있을 수가 없어. 두 점을 따로 잡으면 길게 0인 게 없잖아. 이 한 점만 딱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만약에 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어디서도 안 나오는 수 있죠. 이 순간의 미분계수는 없을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증가하면 그죠? 점이 x2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x2는 여기까지니까 이 기울기는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른 기울기는 다 나올 수 있어. 조금만 감소하면은 그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해. 왜냐면 요거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이렇게 되면 요거랑 같은 기울기는 여기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 끝점, 함탑. 미분계수의 범위에서 양 끝점하고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될 때, 쉽게 말해 도함수 찍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없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중에 더 높은 값은 없을 수 있어요. 낮은 건 존재할 수 있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이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 기울기는 여기 있죠, 그죠? 요렇게 요 기울기는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렇게 하면 요 점 있잖아. 두 점 잡으면 그 사이에 미분계수가 똑같은 게가 있을 텐데. 오케이? 근데 뭐예요? 여기서 기울기는 여기 없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두 점 중에 더 큰 값은 없을 수 있어요. 원소 중에 자연수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네. 그리고
결국 P의 범위라는 건 미분계수의 범위랑 거의 일치하는데 양 끝점하고 혹시나 0인 순간을 접할 때는 그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A가 0 이상일 때. 아 근데 반대로 했네. 0 이상일 때. A가 0 이상일 때는 그럴 수 있다. 이랬어요? 0 이상일 때는 그럴 수 있다. 그죠?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안 나온다고. 오케이? 그거만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됐어요? 요 정리. 그 다음에 3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 그럼 생각해봐.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면 이거 반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야? 오케이? 즉 x1하고 x2를 어때요? 같이 잡으면 뭐예요? 같이 잡으면 딱 이거 반 나눈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점이 같을 수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나오지 않는 기울기, 즉 얘가 뭐보다 조금 부족해? 미분계수의 범위보다 조금 부족하잖아. 오케이? 그때가 언제였어? 그 한 점밖에 안 나올 때였잖아. 근데 이거는 그 한 점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같을 때가 있잖아. 같은 두 점을 같은 점 찍어갖고 미분계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케이? 즉, 이 표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랑 똑같아? 그냥 이 P의 범위는 이 범위와 같아지는 거야. 얘 때문에. 원래는 말했잖아. 이 변곡점이라든가, 그죠? 요 한순간의 기울기는 안 나올 수 있다고. 평균 변화율에서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x1, x2를 같이 넣을 수 있잖아. 같이 넣으면 그냥 요거 딱 반 나눈 거잖아. 이해됨? 즉, 우리가 같은 순간 생각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변곡점으로 양 끝점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변곡점 양 끝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도 얘가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P의 범위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2분의 1 F'X의 범위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얘 때문에 쉬워진 거야. 왜? 말했잖아. 요것만 나오면 그 디테일한 점 찾아야 되거든. 그 순간 고민 많이 해야 되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이거 넣어준 거야. 레벨 2라서. 레벨 3면 얘를 뺐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변곡점은 하나 빼야 된다는 거 막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고. 양끝점, 변곡점 빼야 된다가 고려 사항이 되는데 얘가 들어있어서 그 양끝점, 같은 점 넣을 수 있잖아. x1, x2. 그럼 거기서 미분계수 바로 다 되잖아. 오케이? 딱 그 반 나눈 거죠? 오케이? 변곡점, 그 같은 점 넣을 수 있잖아. x1, x2. 그러니까 같은 x값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네 둘이 합쳤기 때문에 결국 이거의 범위가 뭐다? 2분의 1 F'X의 범위가 됐다가 결론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고 이게 풀면 이제 쉬워 이제. F'X는 6X제곱 플러스 A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니? 얘는 뭐 마일 2 뭐 대입해도 되고요. 네, 그냥 해볼게요. 여기가 0이죠. 네. 우리는 뭐부터? 마일부터. 네. 얼마까지? 2까지 넣는 거죠. 네. 도함수. 그죠? F'X. 오케이? 근데 이제 P의 범위는 2분의 1 F'X니까. 그죠? 네. 뭐 아니면 아예 뭐 2분의 1로 쓸까 그냥? 그냥 그럼 뭐 3x 제곱 플러스 2분의 2죠. 네. 요걸 그렸다고 합시다. 그냥. 오케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y는 2분의 a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2 넣어주면 되나요? 그러면은 4, 3, 12? 이렇게 됩니까? 됐나요? 그죠? 0이면 이거고 뭐야? 그죠? 0이면 이거고 12, 2분의 A인가요? 네. 근데 원소 중에 자연수가 10개 되게 하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A는 또 정수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뭐랄까 2분의 A가 뭐야 정수일 때 아닐 때 나누는 게 좀 편하긴 할 텐데요. 뭔 소리냐? 이 간격일 때 얼마로 보여? 12잖아.
선생님 11개, 12개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아니죠. 뭐가? 자연수가 10개야. 자연수가 10개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X축이 이쯤에 있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자연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연수가 10개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2분의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2분의 A가 만약에 이렇게 큰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가 양수면 이게 뭐 정수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요하고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 간격이 12개는 10이니까요. 11개의 자연수가 나옵니다. 무조건 11개의 자연수 있는 건 이해됩니까? 12개가 있나? 10 간격이니까 12개 나오겠네요. 그죠? 예. 12개 또는 얘가 만약에 자연수면 13개까지도 가능하네. 얘 찍고요. 그죠? 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2까지 13개까지 가능하고,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12개까지도 가능해. 이해됨? 진우가 이거 알겠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 2분의 A가 있고 12 간격, 그러니까 간격이 12라고. 이 간격이 만약에 12면,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A부터 시작해서 딱 자연수가 찍히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잘 찍히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쨌든 여기 1이 안 되니까, 아직도 11.5만큼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5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12 간격이 되는데, 요까지가. 그러면, 정수값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는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조금 더 센스는 어차피 정수 조건이고 A도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A가 짝수일 때 홀수일대로 나눠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A가 짝수일 때 홀수일대로 나눠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A가 짝수면 얘 자체부터 정수잖아. 그러면 이거부터 찍어서 뭐예요? 12개가 더 찍혀. 그러면 점이 몇 개 나와? 13개가 다 정수점이야, 일단. 13개가.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가 2분의 A면,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8, 7, 8, 9, 10, 11, 12. 얘네가 다 정수점으로 찍힐 텐데, 자연수가 몇 개라고? 10개라고. 그러면 여기가 10이겠죠. 그죠? 네. 8, 7, 6, 5, 4, 3, 2, 1. 10개 찍혀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예요? 얘는 0이고 얘는 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 즉 2분의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A가 얼마? 네, 마이너스 4 하면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분의 A가 홀수야. 그럼 2분의 A는 뭐 점 5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 점부터가 아니고 이 점에서 0.5만큼 갔을 때부터 자연수가 정수값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네. 얘부터 찍힐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정수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12개가 찍힐 텐데 뭐예요? 얘가 자연수 10개를 할 수 있게 얘가 10인 거죠. 5, 4, 3, 2, 1. 얘가 1인 거죠.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2분의 A가 뭐예요? 여기서 0.5만큼 더 내려가니까 2분의 A가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더하면 7. 그러니까 자연수가 10개다라는 건 뭔 소리입니까? 딱 1부터 10만 찍혀야 돼. 왜? 간격이 10이니까. 간격이 10이니까 자연수점이 최소한 몇 개는 있어? 12개는 있어. 많으면 13개도 가능해. 얘가 딱 정수로 찍히면 전체 정수점은 13개가 찍히고요. 얘가 정수가 아니면 12개가 찍힌다고. 정수점은. 그 사이에. 뭔 말인지 이해돼? 간격이 12니까. 1간격 안에는 정수점 무조건 한 개 있잖아. 정수가 1간격씩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자연수가 몇 개여야 돼? 10개여야 된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2분의 A 자체가 딱 정수 찍히는 경우는 뭐예요? 3개가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네 번째부터 1이어야 돼. 그래야 1부터 10까지 10개 찍힌다고. 그래서 얘가 0, 그럼 2분의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는 마사고. 오케이? 2분의 a가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a는 정수라 했으니까 홀수라면, 그죠? 그럼 0.5잖아, 0.5.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만큼만 더 가면 이제 정수가 찍히는 거죠. 그럼 정수점이 몇 개 찍혀? 12개가 찍힐 거라고. 그 중에 몇 개는, 그 중에 2개는 자연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1 시작해야 10개가 나올 거라고. 이해가 돼요? 요거? 그러면, 그럼 얘가 0 마일이고, 그러면, 그죠? 예. 그러면은, 0.5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 그럼 A는 마3이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A가 가능한 건 마3하고 마4.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합치면 마7이다. 가 결론. 이해가 돼요? 이게 레벨 2지만 오히려 이런 테크닉은 더 중요한 것 같아. 케이스 세는 요즘 이런 게 중요해. 왜냐면 문제 유형 자체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새로운 게 없어,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이제 정답 가는 과정에서 이런, 그죠? 개념들을 더 섞어 넣는 거죠. 개수 세기면. 간격이 12는 확실하잖아. 간격이 12는 확실하고요. 네, 그러면 됐니? 그리고 얘도 왜 있는지 알겠어요, 이제? 같을 때가 왜 있는지? 이게 없다면 그 미분계수에 따라 쉽게 말해서 이 극소값, 이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미분계수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케이? 양 끝점하고 저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럼 되게 복잡해지거든. 이 점, 이 두 개 빼고 막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빼도 될 때가 있고, 막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나요, 이거? 이거 카운팅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중에 가장 뭐랄까, 테크닉적인 문제예요, 지금. 다시. 간격은 12. 그럼 그 안에는 정수점은 최소한 12개는 들어있다. 얘부터 정수점이면 정수점이 13개인데, 그 중에 자연수가 10개라고? 그러면 밑에 3개는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0, 마일, 마이. 그럼 2분의 a가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정수값이 아니면 요 사이에는 정수점이 12개가 찍힐 텐데, 간격이 12니까 12개의 정수점이 찍힐 텐데, 그 중에 2개는 정수값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라간 게 마일, 그 다음 0 이렇게 지켜야 돼. 오케이? 근데 2분의 a, 이게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2분의 a가 그러면 마이너스 1.5여야 돼. 오케이? 그래야 그 위로 마일 0 두 개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재밌는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나요? 세진 이거 하겠어? 어려워? 해보자 빨리. 그 다음에 근데 이 정도 하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오히려 레벨 3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좋다 훨씬.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레벨 2는? 딴 건 다 했어?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근데 대표 기출 문제 너무 쉽던데 이거? 풀었나요? 대표 기출 문제? 다양아 풀었어? 알았어. 야, 대표 기출 문제 빨리 해보자 이거. 뭡니까? 그죠? 재작년 6모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이거고 이건 사실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기본 문제라. 대표 문제 여러분 해보세요. 대표 기출 문제 해보시고 지금 몇 시요? 나머지 빨리 채워봅시다. 개별 질문 받을게요. 지금 이제 일단 좀 할 건 적어서 빨리 해보라고. 좀 질문 나왔던 거 좀 빨리 해보고 안 된 거 빨리 해봐요.